차이가 보이시나요? 학생 때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어필하는 게 관건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중심축이 바뀝니다. 상대방으로요. 글의 목적에 따라 회사의 글쓰기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보 전달, 설득, 메시지 전달로요. 첫 번째, 정보 전달의 글쓰기. 난이도가 가장 쉬우며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현황 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설득의 글쓰기. 기획서, 제안서, 계획서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 전달 글쓰기가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설득의 글쓰기는 미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는 분석력과 뻔하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글쓰기. 연설문, 보도, 반연 등이 해당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핵심 키워드와 스토리를 엮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장력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고난도입니다. 이처럼 정보, 설득, 메시지의 목적에 맞춰 쓰지 않으면 글이 복잡해집니다. 책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에서는 글의 목적에 따른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보 전달의 글쓰기란 한 줄 요약의 마법. 정보 전달의 글쓰기를 할 때는 한눈에 궁금한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써줍니다. 많은 분이 의외로 안 하시는데 제목 밑에 요약칸을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1사분기 매출 현황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된다고 해도 결국 궁금해하는 내용은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10% 상승, 세부적으로 A 영역 10%, B 영역은 10%, C 영역은 10% 상승이 정도면 보고서를 요청한 궁금증은 1차적으로 해결됩니다. 세부 항목을 쓸 때도 제목만 달랑 쓰고 궁금하면 밑에 세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지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세부 항목 옆에도 요약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전체 요약 박스와 각 소제목만 읽어도 보고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작성자의 설명을 들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된다면 글을 너무 복잡하게 쓴 겁니다. 한 줄 요약은 친절한 이정표입니다. 전체 요약 박스와 소제목별 요약 한 줄은 아무리 심오한 보고서도 단순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설득의 글쓰기란 1페이지 조감도. 직장에서는 나를 제외한 누구도 내 글쓰기를 자세히 여러 번 보지 않습니다. 한눈에 쓱 그리고 평가를 시작합니다. 설득의 글쓰기는 왜 이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한 장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장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건 생각 정리가 덜 된 것입니다. 100장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상대방에게 가져가봤자 우물쭈물하다가 면박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한 장으로 조감도로 정리해주세요. 한 장 안에 담아야 할 필수 내용은 무엇일까요? 형식은 여러 가지여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설득의 글쓰기 논리 흐름. 여기에 빈틈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문제 중에 하필 지금 이걸 해야 하지? 아니, 이게 문제가 맞긴 맞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계획은 좋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허영심에 허황된 계획만 내세운 거 아니야? 순서와 형식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와 예상을 묶을 수도 있고 무엇과 어떻게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이 네 가지 영역은 모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장이에요. 메시지의 글쓰기란 하나의 키워드 더하기 세 개의 스토리. 메시지를 듣는 청자는 우리의 글을 무심한 태도로 읽습니다. 평소에 모바일 뉴스의 문장 하나하나를 정독하시나요? 저명한 인사의 유튜브 강의를 바른 자세로 앉아 몸을 기울여 집중하시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주요 키워드와 전반적인 인상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는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 섬세하게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장력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필수적인 골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더하기 3 규칙. 하나의 키워드 더하기 3개의 스토리. 우리는 이 구조가 가장 편안합니다. 100슬라이드가 넘는 PPT 강연 자료도 이 1 더하기 3 원칙을 지켜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많은 강연, 특히 한국 경영진이나 공직자의 강연이 특히 재미없는 이유는 많은 정보를 좌판처럼 복잡하게 펼쳐놓기 때문입니다. 뇌가 특히 싫어하는 패턴이죠. 연설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연설도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스토리가 모두 이 하나의 키워드와 연결되어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연설 영상을 감동적으로 보았지만 대부분은 하나만 기억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심지어 이 문장은 스티브 잡스가 원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글쓰기는 이 한 문장을 찾는 싸움입니다.